여러분은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한가? 라는 질문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가진 힘과 위험성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세상과 연결될 수 있고,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사선 이미지 분석은 의사들이 놓치기 쉬운 미세한 종양을 찾아내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때로는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딥페이크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사실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영화나 광고 분야에서 가상의 인물을 제작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인물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재현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문제가 된 딥페이크 포르노 피해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해외 여러 언론에서도 주목할 만큼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지인들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성적 영상으로 합성하여 무분별하게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죠. 이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중 상당수가 10대였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이 젊은 세대에게 큰 피해를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손가락 몇 번을 움직이면 이 기술을 쉽게 다룰 수 있었기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문제는 특정 연령대나 성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악의적으로 조작된 영상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이 기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독일은 딥페이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딥페이크를 식별하는 방법과 탐지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딥페이크 악용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플랫폼들이 딥페이크 영상 유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불법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실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 가해자가 제작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계는 남아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의 유포를 신속하게 차단하는데 필요한 지원이나 조치가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포에 대한 보호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교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2022 개정교육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보건 과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성취 기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을 포함한 성건강 관련 쟁점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근거와 맥락, 고정관념, 차별, 불평등한 상황을 파악하여 건강관리에 적용하고 법과 제도, 문화 등 변화 방안을 제안, 옹호한다. 즉, 이 성취 기준을 통해 학생들은 딥페이크와 같은 성건강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과 관련 법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는 원래 성범죄를 위해 개발된 기술일까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신뢰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기술의 본질과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유발 하라리의 책 호모데우스가 떠오릅니다. 이 책에서 하라리는 인공지능,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인간을 초인적 존재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게 될 것들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기술은 단순히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을 초월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결국 그 답은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 중심의 가치와 윤리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그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책 이광석 교수님의 디지털 폭식 사회도 이와 관련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어떻게 장악하며 사회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하는데요. 특히 디지털 기술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플랫폼 알고리즘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조작하고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혐오와 적대적 정치 문화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고들은 우리가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비판적 이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술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비판적인 이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기술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기술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혜택과 문제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이해를 키워주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할까요? 결론적으로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도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앞으로 마주할 디지털 세상 속에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세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중심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면 그 기술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심어주시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기술의 의미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